통일의병 세 번째 토론입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통일의병이 바라보는 총선의 의미입니다. 백왕순 의병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선은 모든 사람이 여러 가지 각자의 위치나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어떤 의미들을 다 부여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어떤 모임이 있다면 그분들은 이번 총선에 어떻게 하면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진출해야겠다, 이런 어떤 목표를 갖게 될 거고요. 우리 통일의병은 말 그대로 이번 총선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과제와 목표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건 국민 행복과 나라 발전이다, 국가 발전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통일의병 활동을 하고 결국 통일 코리아를 만들려고 하는 건 국민 행복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고요. 이걸 위해서 저희는 바로 가장 중요한 국민 행복에 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뭐죠? 전쟁이 없는 나라죠. 지금 아직까지 한반도는 67년 동안 정전체제이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 있어서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 그리고 동시에 분단을 극복해서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것, 이게 저희의 어떤 중요한 비전이라고 보고요. 이 길로 가는 어떤 미션 자체는 바로 평화와 통일을 추진하는 저희들이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정부의 역할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크게 우리가 그동안 같이 공유해왔던 궁극적인 목표와 비전, 미션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 속에서 이번 총선은 어떤 의미를 우리가 둬야 될지 크게나 이렇게 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어떤 국회를 만드는 게 우리 21대 총선의 의미라면은 그건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 평화 통일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뽑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총선이라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진 어떤 공간과 시간 속에서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걸 확산하는 계기로 우리는 삼아야 된다. 이게 통일의병이 바라보는 21대 총선의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1대 총선은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회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좀 설명을 드리면요. 평화 통일을 추진할 국회라는 게 과연 어떤 국회를 의미하는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 행복과 나라 발전을 위해 현재의 과제인,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장 필요한 평화체제, 67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휴전협정,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체제를 만드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되고요. 또한 미래의 희망인 통일의 문을 여는데 여야가 합심해서 문을 열어가는 이런 국회가 바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국회의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걸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이제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겁니다. 대결 정치를 끝내고 협치를 추진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협치하는 국회, 대결 정치를 끝내고 협치하는 국회. 이게 두 번째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국회의 의미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왜 협치를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협치는 결국 여야가 협력을 해서 이루어내 나가는, 만들어가는 정치가 협치인데요. 이 협치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 조건입니다. 이게 기본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평양선언, 판문점선언 등등 여러 가지 남북 간의 최고 지도자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정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국회 비준을. 근데 국회에서 비준을 못했어요. 왜? 여야가 극심하게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준이 안 된 거예요. 자, 비준이 안 되면은 제도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비준을 했다는 의미는 실제로 국회에서 거기에 따른 제도를 정비하게 되죠. 법을 바꾸고
필요하면 법을 제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인력 배치까지 만들어지죠. 그 필요한 추진하는 기구를 만든다든지, 정부 기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까지가批准이 됐을 때 가능하거든요.批准이 되지 않으면 예산 편성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남북관계에 있어서 진전을 위해서 정부가 아마 특별 예산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비중과 함께 요청했는데 그게 다 부결됐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남북관계가 한 발이라도 진전하려면 협치가, 여야가 합의를 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 때 6.15 공동선언,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14 평양 14선언, 이런 등등이 남북 합의를 이룬 것들이 있는데 국회批准된 게 하나도 없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 했던 남북 기본 합의서가 국회에서批准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국가원법 폐지가 됩니다. 국가원법을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批准이 되면 바로 국가원까지도 정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批准이 워낙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批准을 안 한 상태에서는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북 간에 쌓아놓던 게 제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럼 보지 않았습니까? TJ 노무현 대통령 때 일어났던 어떤 남북관계의 성과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원점으로 간 게 아니라 과거를 회귀를 했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비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준을 위해서는 대결 정치를 끝내고 여야가 합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당, 특히 뭐 청와대든 이 정부가 가져야 될 사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남북관계의 진전은 여야 합의하는 수준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체를 내 정권의 성과로 놓겠다. 이런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되고 정말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평화와 통일 문제는 국민의 몫으로 여야의 몫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안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실 분 있나요? 현재 그 두 여야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를 풀어가는 모습을 통해서는 이게 너무 큰, 못할 것 같은 느낌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도 그냥 꼼수 정당 정도로 결론이 그렇게 난 걸로 보면, 이건 지금 정치 지형으로는 엄청 큰 요청이고 요구 아니겠나. 21대 국회는 평화를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협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협치를 최우선에 놓는 국회가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협치를 하려면 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현재 제도는 협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필요하냐, 협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연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그 핵심은 현재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승자 독식이거든요. 승자 독식이니까 한 표라도 더 이기면은 모든 걸 갖게 됩니다. 50% 이상의 국민들의 또한 주권이 사표 처리가 되면서 표의 등가성도 없는 제도예요. 이런 제도를 빨리 바꾸지 않으면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여당이 아무리 잘해도 야당 입장에서는 내가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당이 잘해도 물고 뜯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 핵심은 승자 독식의 양당 제도를 깨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커요.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헌법은 8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87년의 핵심 내용은 직선개헌입니다. 그러니까 독재로부터 민주화하는 과정에서 핵심은 직선제개헌이고,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줄였지만 대통령의 권한은 엄청난 권한을 그대로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도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를 통해서 한 표라도 이기면 다 가져가게 되는 이런 양당 구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지금 현재 한반도 평화나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식을 정말 바꿔서 서로 싸우고 대결하고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옳은 건 잘했다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이런 인식을 갖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되죠. 현재 양당은 사실은 승자 독식의 수혜를 얻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양당이 이 정권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제 매력적이기 때문에
정권을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승자독식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틀이 현재 이 양당은 그걸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거 양보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사실 나서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어찌 보면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쪽짜리밖에 안 됐었고, 그 다음에 뭐 그것도 약간 많이 더 훼손됐는데,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전을 해 나가는 거예요. 진전을 해 나간다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이번에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시가 중요하고 그래서 제도를 바꿔야 되겠어. 그래서 양당부도 승자독식을 해소하고 연동형 비례대를 더 강화해야 되겠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에 대한 권한을 많이 양보해야 된다. 이러한 이 안에 대해서 부부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게 가능할까? 현실적일까? 어쨌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현실적으로는 뭐 현재 양 정당이 할 이유가 별로 없다 보여지는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정치 지형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소수 정당이나 정책 이념 정당을 지향하는 지금은 뭐 적지만 이게 다당제 구조로 현실적인 뭔가 이렇게 협치의 분위기나 그럴 수 있는 정치 세력을 새로 등장시키는 방향의 노력이 훨씬 더 현실적인 안이 아니겠나? 뭐 이런 생각. 예, 비슷한 생각인데요. 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분단 구조에서 이 분단 상황에서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오히려 분단 상황이 이렇게 좀 정치적인 기반이 되는 그런 정당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요. 민주당은 또 그런 그 미래통합당의 이제 반대 지점에 서서 자신의 좀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정치적 기반 자체가 사실 갈등의 구조 위에서 본인의 정치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거대 양당이 서로 협치를 바로 풀어나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협치를 위해서는. 그러면 그 협치의 의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 협치할 수밖에 없는 이제 정치적 구조가 혹은 정치적 지형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를 위해서는 뭐 반드시 그 제3지대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협치의 과정들을 연습해 나가는 이런 게 좀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 협치를 하려면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협치를 우선에 두고 협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많이 등원시켜야 된다, 당선시켜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도적으로 대선거구제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소선거구제지 않습니까? 근데 한 5명을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에서 4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안양에서 그냥 한 선거구로 해버리는 거죠. 4명을 뽑는 거죠. 예를 들면 성남 같은 경우도 한 4명을 이렇게 뽑는데 4명을 한 선거구로 뽑으면 1, 2, 3, 4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후보를 4명까지 다 내겠지만은 한 어느 당이 지금 기초 이 선거구하고 좀 비슷한 의미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1등이 한 2당을 가져갈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지만은 2등, 3등은 또 새로운 당이 진출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제도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바꾸는 데 있어 또 하나가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대통령만 잡으면은 모든 거 인사권부터 모든 걸 다 갖죠. 중앙 정부에 모든 권한이 있으니까는 또 중앙만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분권을 하는 헌법 개헌 이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협치에 우리가 좋은 예로 드는 게 TJP 연합이거든요. TJP 연합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김종필한테 총리를 주면서 인사권부터 권한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책임 총리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DJ도 총리로서 역할을 했었던 거고, 이 말은 뭐냐면은 협치를 하려면은 이거는 여당이 갖고 있더라. 이 키는 제도는 바뀌어야 되는데 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협치를 하는 건 여당의 몫이고 청와대의 몫이라는 거예요. 주면 되죠. 성과를 함께 나누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참 어렵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너무나 극악적으로 이렇게 대결 구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21대 국회에 우리가 바로 21대 국회를 그런 사람이 다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통일의병.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세력, 저는 청년 세력을 키워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독재, 박정희 독재, 그 다음에 군사, 전두환, 노태우 독재 하에서, 실제로 전두환 독재 하에서 투쟁으로 일궜던 야당 지도자들은 또 다른 독재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조직 내에서. 완전한 그 당시에 총재가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당의 총재까지 하고 있었고. 독재와 싸우는 그들도 독재였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지금 정치권을 이루고 있는 핵심들은 예를 들어 보수 같으면은 분단의 산업화, 어떤 민주주의를 탄압했던 산업화를 했었던 그 세력들이 좀 일정하게 연장의 맥이 있다면은 이 진보 진영의 범여권은 독재와 싸우면서 민주화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또한 뭐냐면은 이분법적인 사고에 있는 거예요. 저들은 적이다. 악이고 나는 선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독재와 민주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바뀐다고 봅니다. 저도 일정하게. 그래서 미흡 하나마 새로운 세력들이 나가야 된다. 지역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30대, 40대, 20대, 20, 30대는 지역감정이 없어요. 실제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는 50대이기 때문에 지역감정이 그 바탕에서 이념과 지역갈등이라는 그 속에서 자랐다면은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념도 그렇지 않아. 이미 이들은 글로벌 시대예요. 언제든지 외국에 갈 수도 있고 정보를 접할 수도 있고 이런 세대들이 저는 이번에 진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평화와 새로운 어떤 기존 질서에 찌들어 있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국민의 힘으로 진출시키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통일의병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광순 의병님의 말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부분의 대통령의 권한은 독재의 잔재다. 그래서 이 제왕적 독재를 청산하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많이 양보해야 되는 것, 이것이 독재 청산의 첫 번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의병님들부터 해서 이 전체적인 이야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그냥 선언적인 협치가 아니고 협치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당이나 이 집단은 왜 어떤 이유로 협치를 한다. 이게 이제 협치 진짜 내용이 이제 이 정책적 비전, 이게 몇몇 사람이 생각 바꿔서 이렇게 타협하는 이게 아니고, 이 당이 원래 지향하던 걸로는 이게 당연히 이 정책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밖에 없는 지향을 가지고 있는. 그래야 또 상대 당도 그거에 맞게 어떤 비전이나 정책을 통해서 토론이 가능할 텐데, 현재는 그걸로 보면 정말 이제 청년정당이든 이념적인 자기 스펙트럼이, 이게 녹색당은 통일에 대한 환경으로 접근하면 통일에 대한 이게 어떤 그림을 그릴지가 보이는 정당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제가 보기엔 통일 문제나 평화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확한 이념적 정책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집단이 그거에 맞는 의사표현이 된 국민적 지지나 내지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원내 진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정도의 국민적 지지나 표현의 수단이 될 수는 있겠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게 좀 의미 있게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통일의병으로서 이렇게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할까, 누구를 찍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갈등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남북 관계에서 일정 정도 이렇게 진전을 꽤 많이 이뤄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정부를 더 지지해서 통일의 분위기들을 이어가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좀 이런 현실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수 정당이나 다양한 정당들을 지지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안 되지,
다수당이 되게 해야지.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이 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이 예전 선거에서도 그렇고,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선택에 대한 고민 하나? 근데 또 다르게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아까 말했듯이, 통일이라는 게, 뭐 한 개 정당이, 통일을 지향하는 한 개 정당이, 다수당이 돼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혹은 이렇게 혼자 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같이 합심해서 제도적 기반도 만들고 국민들도 마음들도 이끌어서 가야 되는 거다. 사실은 이제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전략들을 그렇게 세워서 끌고 가야만 가능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국가 운영의 전략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적 지형들이 지금과는 달라져야 되고 그렇게 다양한 세력들이 서로 합의를 이끌 수 있는 정치적 세력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선거법이나 뭐 이런 정치적 제도들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이 정치적 제도들을 지금 현재 이 거대 양당들은 사실은 바꾸려 여지가 크게 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것들을 바꿔내는 거는 생각보다 꽤 조금 긴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길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그래도 그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일단은 그런 정치 세력이 뚜렷하게 등장하기 어렵다면 그런 사람이라도 뽑든지 아니면 어쩌면 사표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정치 세력들을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투표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좀 이 두 가지 고민들 사이에서 좀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백광순 의원님, 네. 21대 국회 의미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의병들은 좀 저는 명확하게 조금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건 명확하게 한반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뤄내는 가장 지름길은 결국 국회에서 협치를 해서 제도화하는 거다. 이러려면은 협치를 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어떤 인물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어느 쪽은 없애야 되고 어느 쪽을 밀어야 되고 뭐 결국 마지막 선택은 그렇게 차악을 선택할 수도 있죠. 최선이 없으면은 이렇게 하더라도 그 기본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어디는 없어져야 될 정당, 어디는 뭐 과반을 의석을 확보해야 돼. 이런 좀 관점은 우리가 좀 내려놓고 좀 객관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차분히 보면서 정말 어디가 평화에 도움이 될 건지, 협치에 도움이 될 건지, 그렇지 않는 곳은 표를 안 줘야죠. 그 결과가 소수당을 만들 수도 있겠죠. 어느 정당을.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소수 정당이 돼야지, 그리고 어떤 정당이 일당이 돼야지, 그게 아니라 저 당은 어떤 나쁜 당이니까 없애야 돼. 이렇게 해서 소수 정당을 만들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싸움은 결국 49대 51 싸움이기 때문에 상대를 또 키워주는 결과밖에 없거든요. 상대를 소수화시키는 건 포용하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협치라는 의미, 그 다음에 평화통일로 가는 길의 가장 필요 조건이라는 건 생각을 우리 의병들이 하면서 이번 선거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통일의병에게 있어서 21대 총선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최우선에 놓고 정책을 펼쳐야 될 국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려면 협치가 가능한 국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양당제를 다당제로 만들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 확산하고 필요하다면 지역구도 소선거구제에서 대선거구제로 함으로써 평화 통일을 그리고 협치를 우선해 두면서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국회로만 진출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면 적폐청산 그리고 독재청산 독재의 산물 중에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제이고 독재의 산물 중에 하나가 양당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그 양당제에서 다양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다당제로 갈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